안녕하세요. 이슈메이커입니다. 세상의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정상 국가가 아니며 우리는 이번에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일본은 말도 안 되는 말로 우리를 흔들고 침략과 같은 경제 제재를 취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재료가 한국의 관리소홀로 북한의 무기 재료로 쓸 수 있다는 가정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겠죠. 사실 한국과 북한은 평화 분위기가 지속됐지만 6.25 이후에 적대적인 국가였으며 미국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북한에 대한 수출을 하지 못하거나 안 했습니다. 이번 무역 제재가 미국의 개입과 일본과의 외교 속에서 해결이 되어도 일본의 이런 행동이 일본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의 일본 행동은 절대 정상 국가의 행동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 경제 대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국민으로서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희 말이 민족주의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저는 민족주의를 싫어합니다. 특히나 중국처럼 말이죠. 사실 민족주의는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이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사실 반대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본의 이런 행동은 주권 침탈이자 경제 침탈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경제 제재를 통해 그들은 한국을 일본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 것이 목적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불매운동은 유치하거나 치사한 행동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맞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심지어 계속 때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참고 인내만 할 것인가요? 그런데 대응하는 것은 유치하고 감정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럼 정상 국가가 아닌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1991년 이후에 자산시장의 붕괴로 인해 잃어버린 10년, 20년 등 지속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죠. 일본의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한국의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본이 누렸던 전자제품의 왕자 자리를 삼성, LG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는 아베노믹스로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일본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돈을 찍어내니 일본 화폐가 낮아져서 가격에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을 많이 하자라는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일본은 GDP의 8배의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찍어내고 있죠. 그런데 일본은 4,500조 원을 찍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일본의 GDP가 550조 원인데 8배 정도의 돈을 아베 집권 시기에 찍어냈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데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GDP의 20% 수준을 돈을 찍어내는데 일본은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단 말이죠. 부양정책의 일환으로 돈을 찍어내는 일본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성장을 못하는 일본입니다. 경제는 이전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부채는요, GDP 대비 400%가 넘습니다. 한국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97.7%입니다. 이는 일본보다 매우 안정적인 부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이 미국에 패망을 하고 한국과 북한의 전쟁으로 경제 호황을 맞이합니다. 사실상 6.25 전쟁은 일본이 경제 호황을 누리는데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합니다. 남북의 갈등과 전쟁은 일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베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에서의 생각입니다. 아베 일본 우익은 현재의 남북 화해 모드는
일본이 원하는 남북 상황이 아닙니다. 이는 매우 복잡하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일단 통일된 한국은요, 정제적, 군사적으로 일본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통일된 한국이 아니라 긴장 상태 혹은 전쟁 상태가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본 우익의 생각입니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를 매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박근혜, 이명박 시기에는 남한과 북한의 갈등 상태가 이어졌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급속한 화해 무드는 일본 정부에게 원하는 방향은 아니겠죠. 또한 위안 문제에 대한 접근 역시 전 정권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런 이유로 일본은 문재인 정부를 곤란하게 하여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추측이 맞다면 이는 일본의 내정 간섭 위기에 쉽게 생각하면 안 될 상황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적자는 240억 달러입니다. 54년간 누적자는 708조 원이죠. 이렇게 우리는 매년 일본에게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이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을 때리겠다 와 우리가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마도 지속 가능한 정책을 이어가려면 후자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관광객 714만 명, 일본 관광객 231만 명으로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타국에 더 많이 여행을 했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한국의 인구보다 약 한 2배 정도가 넘는데 우리가 약 한 3배 정도 더 관광객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무역 수지 적자와 일본 여행을 가지고 일본을 압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무역 적자의 폭을 줄이고 다양한 공급처를 개발하는 노력과 동시에 일본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어야 합니다. 일본 기업의 경우 한국의 자구책이 장기화되고 이를 통해 일본의 기업이 한국과의 무역이 줄면 일본의 기업인들은 과백이 환호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부족한 기술이라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할 수는 없지만 자구책에 대해서 한국이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탈일본이 일어날 수 있다를 일본의 언론과 경제, 정치인에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감정적이고 유치하다고 어떤 정치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애국은 절대 감정적이고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가만히 있는 한국의 감정을 건드리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전쟁이죠. 상대편이 전쟁 선포를 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바보겠죠. 국민의 힘을 보여줄 일본 불매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지방정부는 한국의 관광객 덕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스스로의 일본 여행 자제 및 혹은 정부의 금지는 일본의 유권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베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정부가 여행 금지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일본과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에 국민 스스로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본의 여행을 당분간 해결될 때까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무역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될까요? 예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분명 이번 조치가 자국에 더욱 유리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의 행동이 자국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된다 라는 행동을 보이면, 인식을 하면 일본은 한국과의 협상에 다시 나설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한국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전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한국은 약소국이라고 말하는데 경제 10위가 약소국인가요? 군사력 역시 탑 10 안에 드는 군사 강국입니다. 물론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중간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이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은 게임이기에 자국의 사업과 산업과 명분이 낮은 규제로 인해 장기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메이커였습니다.